네,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현대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물론 플랫폼과 OTT까지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건데 이른바 스마트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현대차 마지막 종착역이 결국은 스마트카라는 건데 일단 자율주행이 전제가 돼줘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일단 먼저 자율주행의 단계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율주행의 단계는 이 0에서 5단계,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3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3단계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돌발 상황에 이제 돌발 상황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런 수준을 말을 하고요. 예. 이 4단계는 특정 구간에도 비상시에도 자율주행하는, 그래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여기서부터 불립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모든 상황을 시스템이 통제하는, 정말 우리가 그 흔히 영화에서 보는 완전 자율주행. 예. 예,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5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현재는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3단계 수준이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이 현대차는 올 연말 이 자율주행 3단계 기능이 탑재된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인 4단계 상용화는 오는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예. 이 대략 5년 후면은 운전자가 없는 차가 우리 눈앞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뭐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정확한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략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는 그 2025년 이후 내놓을 이 특수 목적 차량, 이 PBV의 모습을 좀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전시된 차량은 일단 먼저 공항 픽업용으로 사용이 되며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량은 조수석 대신에 이 캐리어 거치대를 마련했으며 트렁크 공간 대신에 탑승 공간을 뒤쪽까지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예, 현재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이 드라이브 모드와 오피스 모드, 릴렉스 모드 등 3가지 모드에 따라서 조명과 시트 각도, 이 디스플레이와 조작계 등이 달라집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택시와 경찰 버스 등으로 다양한 용도의 PBV 차량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지금은 이런 특수 목적 차량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상용화되면 어떨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현대차가 통신사, 뭐 OTT 플랫폼 이렇게 필드를 넓혀가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결국은 어쨌든 스마트카를 뭐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무엇보다도 이 사물과 통신의 연결, 이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끼리 또 자율차와 신호체계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5G와 6G의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최근 KT와 이 7,500억 원 상당의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예. 이 자동차 기업과 통신 기업 간 지분 교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통신사가 KT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현대차가 KT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KT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 5G 보급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업체인 만큼 이 KT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력은 이 상용화 직전의 실증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예. 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를 일반 국민이 택시를 통해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이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점도 현대차에게 유리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홍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서 이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거죠. 예. 자율주행 중 차 안에서 즐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웨이브 등 OTT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차 안에서도 웨이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모비스는 34인치짜리 초대형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했고 이 기존 대비 크기가 2배 이상 늘어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 뭐 통신사와 플랫폼, OTT까지 좀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확장 분야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음 분야는 어디일까요? 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분야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예. 주행 중 도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어떤 분야보다도 이 데이터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때문에 슈퍼컴퓨터보다도 수백만 배 이상 연산이 빠른 이 양자 컴퓨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분야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 중 초소형 자동차도 현대차 그룹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초소형 자동차라고 하는 게 요즘 길 가다 이제 가끔씩 보이는 운전석의 하나라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야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소형 청소차나 이 소형 소방차 이렇게 넓힌다는 것입니다. 예. 이 현재는 초소형 자동차를 이 중소기업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초소형 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서 현대차도 시장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취재 중에 만난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현대차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후에 양자 컴퓨팅 또 초소형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협력을 하게 될 기업은 어디가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